아니 PD님 얼마 전에 퇴사할 것처럼 유튜브에서 얘기하던데 사무실 알아봤어요? 아, 알아봤죠. 저도 제가 할 길 가야죠. 개인 사업한다고? 네. 아니 근데 사무실 비용 얼마 정도 나와요 그러면? 평짜리 하니까 뭐 임대료, 관리비, 렌탈비 다 하니까 7, 80 정도 들던데요. 7, 80만 원? 아 그러면 퇴사하고 수입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냥 사업자 등록증 하나만 뜨면은 쓸 수 있는 비상주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 편집 프리랜서 한다고 했었으니까 집에서 하면 되니까 네,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한다 한 하더라고요. 10,000원? 네. 왜 이렇게 써요?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요? 혹시 뭐 주소가 안 나온다거나 허름한 데 있다거나 황무지에 있다거나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비상주 사무실이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저렴하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전통적인 격언이 있죠? 뭘까요? 싼 게 비지떡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비상주 사무실 구할 때 뭘 조심해서 봐야 할지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바로 실제로 존재하는 공유 오피스인지 봐야 됩니다. 실체가 있어야 되는 공유 오피스여야 된다. 그 점을 꼭 보셔야 돼요. 우리들이 비상주 사무실을 구할 때요. 그러면 실체 있는 비상주 사무실과 실체 없는 비상주 사무실은 뭐가 다를까요? 실제로 공유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는데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실체에 있는 비상주 사무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 그런 곳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 네이버 지도에서요 비상주 사무실 검색하면 놀라운 사실은요 40에서 50%가 가짜 비상주 사무실, 실체 없는 비상주 사무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체 있는 사무실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여기 혹시 실체 있는 비상주 사무실인가요? 하면 당연히 저희 주소지 있을 수 있죠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했을 때 놀라웠던 실체 없는 비상주 사무실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PD님 지금 어디 사세요? 주택 살고 있죠. 주택 살고 있어요? PD님 집에서도 실체 없는 비상주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요? 네. 그걸로 부업하셔도 돼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다더라. 전 어떤 경우도 실제 봤냐면요 오피스텔 있죠. 오피스텔에다가 현판 하나 붙여놓고 실제로 거기서 비상주 사무실 받는 케이스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일반 미용실이었거든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미용실인데 식당하고 의자 하나를 두고 여기다 현판 걸어놓고 여기는 우리들의 비상주 사무실입니다 라고 비상주 사무실을 받는 업체들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스터디 카페에서도 비상주 사무실 가능합니다 라면서 받고 있죠. 그런 것들이 실체 없는 비상주 사무실의 예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싸면 좋은 거지 뭐 실체 있든 없든 사업자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체 없는 것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언제든지 먹튀를 할 수 있다더라. 이 말이 뭐냐면 실체 있는 공유 오피스 진짜 정상적으로 뭐 1억, 2억 투자해서 공유 오피스에서 운영하는 비상주 사무실은요 먹튀를 할 수 있을까요? 아예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 달에 1, 2만 원 벌자고 1억, 2억 투자한 거 다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체 없는 비상주 사무실은 애초에 비상주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간 투자금은 책상과 의자 그것도 중고로 한 5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체 없는 곳은 급작스럽게 그 운영자가 폐업을 해도요 고스란히 그 피해는 거기에 사업자 주소지를 등록한 고객들이 온전히 그 풍파를 맞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 있는 곳과 실체 없는 곳을 더 보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뭘 봐야 되나요? 우편 관리가 잘 돼야 된다. 아니 요즘 어떤 시대인데 우편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죠. 뭐 요즘 카톡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다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편물이 많이 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편물이 실제로 많이 와요.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국세청 같은 데 오지 않나요? 네 맞아요. 국세청 또는 지자체 그런 데서 날라옵니다. 뭐가 날라오냐? 바로 고지서가 날라와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면허세라든가 뭐 그런 거 내야 되거든요. 그게 뭘로 날라오냐면 우편물로 날라옵니다. 그 전에 이메일로 신청하신 분들 이메일을 받겠지만 대다수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그런 거 신청 잘 안 해놓거든요. 그 때문에 우편물로 날라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주소지를 해놓고 이 법인 명의로 뭐 재산을 샀어요.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재산세 내야 되죠. 근데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나는 우편물을 못 받았다 라는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상금이 붙고 나중에는 과태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물 관리가 잘 되는지 꼭 보셔야 되고요. 비상주 사무실 구할 때 뭐라고 물어보면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냐 라고 하면 우편물 관리를 일주일에 몇 번 안내를 해주시나요? 또는 어떤 방식으로 해주시나요?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실체 없는 비상주 사무실을 운영하는 케이스라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안내를 드리나 뭐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하죠. 왜냐? 실체 없는 비상주 사무실은 이 우편물 관리하러 가기가 귀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편물 관리가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실체 있는 공유 오피스라면 우편물 관리 잘 되겠죠. 왜냐면 매니저가
내가 매일 청소하기 위해서라도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겸사겸사 우편물 관리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봐야 될 포인트 뭐냐면 베네핏, 혜택이죠. 혜택. 내가 여기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면 어떤 서비스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제휴하고 있는 곳, 뭐 목지몰에서 얼마 할인,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사실상 크게 가격 차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실제로 공유 오피스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말하면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아니면 라운지에 있는 자유석 같은 공간을 실제로 내가 얼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PD님이 알아봤던 한 달에 비상주 사무실 1만원짜리 있죠. 이런 서비스를 당연히 제공 못 해줍니다. 왜냐면 그런 공간도 없거든요. 그래서 회의실 대관료가 보통 1시간에 2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상주 사무실 쓰면 한 달 회의실 대관을 2시간 정도를 공짜로 해준다 라고 하면 2시간이면 4만원이죠. 그런 공간을 쓸 수 있는 비상주 사무실을 한 달에 2만원이 구했다면 2만원이나 혜택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주 사무실 구할 때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계산해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가격만 듣고 한다는 거는 싼 게 비지떡이다. 그래서 어떤 데는 비상주 사무실 계약하면 뭐 1,000만원 이상 혜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건 사실 거의 쓸모없는 베네핏이다. 실질적으로 공유 오피스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세무서에서는 비상주 사무실이라고 해서 단순히 난 주소지만 쓰겠다라고 하면 반려를 시키거든요. 왜냐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직접 네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실체는 공유 오피스라면 자유석이나 회의실 한 달에 한두 번씩 쓸 수 있다면 실제로 내가 사무실로도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체 없는 공유 오피스는 점점 더 리스크가 커질 거고요, 실체 있는 공유 오피스가 보다 사업자 등록이 수월하게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꼭 체크해야 될 걸, 여러 지점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인지. 이게 뭔 뜻이냐면 예를 들면 공유 오피스를 한 개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는 한두 개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언제든지 내가 폐업을 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러면 비상주 사무실 고객들은 항의를 하겠죠. 아니 갑자기 무슨 한 달 전에 알려주고 나한테 주소지 바꾸라고 하는 게 어딨냐, 이미 선물로 다 냈는데. 그러면 여기 공유 오피스 운영자는 나 모르겠습니다, 나 폐업해야 됩니다 라고 모르쇠로 일관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개인 브랜드니까. 그렇다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전국에 최소 30개 정도 이상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다 라면 사회적으로 이슈 되겠죠. 그 헬스장 사건 알아요? 헬스장 뉴스 나온 거? 사기친 거예요? 네, 지점 여러 개 있는 건데 헬스장도 보통 우리가 끊을 때 1년 단위씩 계약하고 한 번에 일시납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동시에 폐업하고 환불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뉴스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뉴스로 이제 보도가 돼서 어떻게 해결이 됐거나 아니면 구제 방안이 생겼을 수 있는데, 만약에 한두 개 매장인 헬스장이 그랬다 그럼 뉴스가 나올까요?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만 소문날 것 그러겠죠. 근데 거기 헬스장 나왔던 게 지점이 10몇 개 그렇게 있던 데거든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 비상주 사무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점이 많은 곳일수록 진짜 운영자가 배째라식으로 나 폐업할 거니까 알아서 주소지 옮겨,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비상주 사무실을 이왕에 구한다면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해보세요. 전국에 30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알아보셔야 보다 안정적인 비상주 사무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돈 내고 사업자 등록해놓고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주소지 바꿔라, 또는 세무서에서도 연락 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에서도 빨리 바꿔라, 안 바꾸면 너희들 뭐 직권 폐업 될 수도 있다 라고 연락 오면 스트레스 받죠.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이전 수수료라고 해서 법무사에 보통 한 20만원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럼 또 그 돈도 생돈 날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안정적인 브랜드에서도 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중요한 건데요, 실사가 가능한지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실사, 어떤 경우 실사가 나오냐, 세무서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또는 허가업종이면 그 관련 지자체 담당 과에서 나올 수 있고요, 또는 보건소에도 나오고요, 또는 뭐 금융기관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신용보증재단이나 신부에서 대출을 받을 때 100% 그 사무실로 나오거든요. 그럴 때 실사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실체 없는 비상주 사무실, 예를 들면 피디님이 실체 없는 비상주 사무실 집에서 운영해요. 거기서 실사할 수 있어요? 저희 집에서 실사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실체 없는 비상주 사무실을 운영하는 케이스들은 실사는 사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실사 비용을 막 몇십만원 비싸게 얘기해요. 피디님 실사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실사 비용 20만원 준다고 해요.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20만원 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실사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비상주 사무실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구할 때 실사가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그분들도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새롭게 자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실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애초에 실사가 가능한 비상주 사무실을 같이 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꼭 비상주 사무실 구할 때는 가격만 보고 선택하면 싼 게 비지떡이죠. 나중에 본인의 사업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체크 포인트 말씀드렸죠. 이 점들을 꼭 비교를 해보시면서 좋은 비상주 사무실을 구하시면 좋습니다. 더 알아보기 힘드시다고요? 그러면 바로 이런 비상주 사무실에 부합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바로 드림캐쳐스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 40여 개 지점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본사에서 직접 비상주 사무실에 대해서 계약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안정적으로 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에 서울뿐만 아니라 뭐 제주도, 천안, 대구, 뭐 지방에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필요하신 분들은 1522-0270으로 저희 콜센터로 연락해서 상담 받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가격 싸다고 계약하지 말고 꼭 거기가 정상적인 비상주 사무실인지 꼭 체크해보고 계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